안녕하세요. 머니왕이 될 시간 머니왕 2부,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혜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신고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코스피의 흐름을 보다가 또 주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도 함께 목도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의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머니왕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내 종목은 어떻게 좀 보수를 하면 좋을지 머니왕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반의 반으로 덜어드릴 머니왕 2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연결 원하신다면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100번 활용을 하셔서 좋은 종목들 얻어가시고 또 내 종목들 고민도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머니왕이 될 시간, 그리고 왕이 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두 위원님들 빨리 만나러 가보죠.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두 위원님들과 함께 빵빵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지워줄 종목들 함께, 그리고 섹터 전략까지 얻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재, 김충성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왠지 다음 주 포트폴리오 걱정으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뭉쳤는데요. 그 걱정 반의 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섹터들 직접 골라드릴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섹터에 더 힘을 실어야 될까, 이 부분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재 위원님 먼저 좀 들어볼게요. 다음 주 전략 짜볼 텐데 어떤 섹터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여전히 테마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의 5월 때부터 드리고 있고요. 우량주는 올라올 때마다 좀 정리하셔야 된다. 보합이든 수익이든 일단 우량주는 좀 챙겨놓고 테마주 위주로 좀 운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관점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주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한 10% 정도 채우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 한번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100% 로봇으로 진행을 하겠다, 또는 이제 위험한 부분에서는 로봇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렌시스라든지 이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급등을 하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 개별적인 모멘텀이긴 하지만 두산마켓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를 한다,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지금 흐름 자체가 원래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가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산만 올랐겠지만 지금 4월 달에 증시가 빠진 다음에 지금 반도체 또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서 사실상 반도체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로봇은 좀 버텨주고 있는, 즉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가 나오자 종목별로 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가 나오면 상한가에 도달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로봇을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로 수급이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뉴스에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항상 바닥에서 반등했었던 자리가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은 제가 계속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이고 로봇자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로봇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LG뿐만 아니라 해외 아마존 또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가 다 로봇에 계속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계속 받쳐주고 있어서 주가가 밑받침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이 구간대에서 결국 담아놨을 때에는 항상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만약에 종목을 살 때 시장 변수, 이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변수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하게 사신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가 지금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지금 우량주보다는 테마주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량주도 되지만 테마성으로 장이 빠질 때도 올라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뭐 공장 무인화, 즉 삼성에서 얘기했었던 그러한 이슈와 삼성발 매출도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았을 때 올해 1년 중에서 지금 잡았을 때는 항상 수익이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뉴스가 있으면 주가가 움직인다. 뉴스가 있으면 상한가에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일로보틱스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사실상 뭐 저는 로봇에 만약에 물려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 손실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즉 1월 달부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같은 가격대에 있어요. 내가 조금 뭐 위에서 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손실일 수는 있겠으나 하방 지지를 잘 받는 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최근에 개별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SK에서 2대 주주로 올라간다는 뉴스와 함께 상한가에 도달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려와 있는데,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인 만큼 하단 지지 잘 해주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1년 동안에 이 가격대를 잡았을 때는 거의 다 수익이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내려갈 만한 이슈는 없는데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뉴스만 나오면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유일로보틱스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저는 정치 테마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테마주를 강조드린 이유를 지금 잠깐 정리를 드리면, 뭐 송전주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지수 빠질 때 급반등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송전주 하나만 있었으면 했었는데, 결국은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고점 돌파 나온 송전주가 많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장 빠졌을 때 원전주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죠. 이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분기 실적 여전히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다시 고점이 돌파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사조대림 마찬가지로 냉동김밥이 여전히 잘 팔린다고 하니까 상한가. 지금 뭐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 또 시장에 우량주로 돈이 못 가다 보니 한 후보의 여론의 당대표 적합도 1위라는 뉴스와 함께 또 태양금속이라든지 뭐 DTNCRO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뉴스에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치 테마주도 한 10% 정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보게 되면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치 테마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정치 테마주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겹 테마로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앞에 이 타이틀을 정치 테마로 잡았을 뿐이지 종목들은 사실상 정치 테마가 겹 테마로 붙어 있는 다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린 PTS는 원전, 그리고 말씀드렸던 로봇, 여기다가 영일만 테마주들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속해 있다고 하면 최근에 발생한 테마를 고루 다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더라도 뉴스에 어느 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다. 즉 하단을 한 번 더 잡으러 내려올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분할로 잡으시면 괜찮겠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이 다들 원전주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져온 것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저는 정치 테마 하나에 편입만 되어 있다. 태양금속처럼 그냥 정치 테마에만 편입되어 있다면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고 추천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아직 힘을 받는 게 확인이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겹 테마를 그 정치 테마도 섞여 있는 다른 종목을 갖고 오시면 된다. 갖고 오면 된다라는 관점이라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는 수급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날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지금 미리 반응을 했어요. 지금 증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뉴스에 반응한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따낸 게 아니에요. 따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작용하는 다음 주까지가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한국이 따내지 못하거나 발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기대감에 미리 올랐던 건 다시 빠지고 내려갈 거니까 일단은 우진은 정치 테마도 있고 원전주도 있는데 원전에 대한 뉴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우진은택이 자회사로 있는데 우진은택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 원전 말씀드렸는데 원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원전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오늘 안드렸던 쪽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 소멸이라는 게 17일에 당장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17일 되기 전까지 바짝 끌어올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돼도 재료 소멸 때문에, 즉 미리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재료 소멸 때문에 빠질 수가 있고요. 안 되었을 땐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굉장히 짧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두산에너비티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7일까지밖에 재료가 없고 짧은데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한다면 당장의 재료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원전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이 AI 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원전을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라는 재료는 17일에 꺼질 수 있으나 그 뒤에도 여전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굳이 급락시키거나 아예 다 도망가기보다는 일정 가격대를 유지해 놓고 다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관점이라서 가장 핵심 종목이 바로 두산에너비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두산로보틱스가 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두산에너비티는 사실상 좀 손해를 본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 이 김충성 위원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장한 이후의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정받으면 사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길게 보기보다는 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만 노리는 자세라고 보시면 된다.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가 끝나고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잡으시면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원전 같은 경우에 짧게 보시는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을 좋아하는 우리 김민재 위원님, 로봇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개별 이슈가 이제 테마 이슈가 아니라 섹터 이슈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RS 오토메이션 유인 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 하면 약간 겁을 내기가 쉬운데 우리가 겹 테마로 원전이라는 테마 가지고 있는 우진이라는 종목 그리고 우린 PTS 같은 종목은 분할로도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고요. 원전 테마는 조금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세적으로 변동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시나리오 매매 관점이 끝나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잡아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저희 로봇, 정치 테마, 원전 관련주들 다음 주 섹터 테마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충성 위원님의 전략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저희 오늘 머니왕 처음이시니까 또 각오도 한마디 들으면서 전략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김민재 위원님하고 같이 방송하게 된다고 해서 아주 기쁘게 달려왔고요. 네. 뭐 저녁 시간을 통해서는 항상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얼굴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말에 여러분과 다시 뵙는 시간 갖게 돼서 열심히 또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좀 무난하게 좀 갔으면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견인을 좀 해왔던 섹터들을 한다면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전력 설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들도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바로 어제였죠. 금요일 시장을 본다면은 정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롱 티슈진이 상한가를 가고 코롱 생명과학 22%대 급등을 나타냈죠. 한울바이오 또 최근에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종목 자체에 개별 이슈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또 다수의 주요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죠. 그리고 또 종목별 임상 문제, 임상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매출 본격화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눈에 들어오던데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ADC 시장이 있습니다. 네, ADC 시장이 10년 내에 3배가량이 확대된다. 그러면서 금액으로 본다면 40조 가량으로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에 이런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최근에 그 국내 그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수출들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당연히 섹터 자체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FDA가 바이오 시밀러 규정에 대해서 좀 완화를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죠. 이런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내용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에 정말 아주 집중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이뿐만 아니라 이게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번 주 나온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죠. 또 바이오보안법 같은 결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정리해 보면은 섹터 자체에 이런 이슈들이 줄곧 있는, 또 꾸준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마감된 미국 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일 미국 증시 지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들 급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틴 곳이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그와 동조돼서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다음 주 혹은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이쪽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때문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많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한울바이오 파마예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짤막한 이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아주 단기간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 강한 탄력으로 인해서 이런 장대 항봉을 뽑아줬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내 부진했어요. 네, 그동안 내내 부진했는데 또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런 라인이 되겠죠. 바로 추세. 그동안에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의미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바닥권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메이저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 바닥권이죠.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면서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도 있죠. 말씀드렸던 이수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도 확보하고 있죠. 삼박자가 좀 갖춰져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충분히 관심을 두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입니다. 역시나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회사죠. 자회사 그 다이어트 유산균입니다. 비엔알신. 이런 분들이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최근에 그런 관련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는 강하게 또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줍니다. 그 이후에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내린 과정이 있으니 쌓인 매물도 있을 겁니다. 바로 쌓인 매물들은 바로 이런 때가 그 저항란이었는데 이미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숨고르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숨고르기 과정은 아마도 한두 발 더 뛰기 위해서 잠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규모와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신, 연기금 쪽, 기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하죠. 메이저 수급도 양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 더 끼있고 세게 움직일 종목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바이오니아 그리고 한울바이오 파마, 이 두 종목 일단은 골라봤고요. 아마 비중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무난하죠. 우리 김민재 위원님도 각각의 섹터에 한 10% 정도를 하셨는데,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제약바이오 쪽에 담을 수 있다라는 일단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섹터는 반도체 쪽 골라봤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금요일 많이 약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그 전일 미국에서도 그 바이오 쪽이 바이오가 아니죠. 반도체 쪽이 급락을 맞는 상황이었고, 우리 시장도 동제도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아셔야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그런데 뭐니 하더라도 지금 다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다, 이 반도체 당연히 오를 겁니다.
뭐 지금 뭐 미국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술주 성장주들을 봐야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반도체들이 좀 조정 국면에 진행이 접어들었다. 오히려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일을 위해서 때로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은 역시나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 이쪽 섹터도 이슈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반도체 쪽에서도 핫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HBM인데 내년 전 세계 이 HBM 생산량이 2배 이상 확대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들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 이 HBM뿐만 아니라 CXL,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등등등으로 이슈가 파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특히 이 CXL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 HBM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네, 상용화 아주 박차를 가고 있죠. 칼을 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전통적인 그 반도체, 네, D램, 낸드, 이거 괜찮습니다. D램은 사실 이미 바닥이 안 좋았다가 바닥권에서 가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지 오래고, 낸드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또 벌써부터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 D램과 낸드 15% 내년에 곧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종목들 쉽게 밀리지 않게끔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꾸준하게 좋은 이슈가 나오는데도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 어쩌면 여러분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네, 우리나라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대장주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시간 코너를 통해서는 삼성전자의 조정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네, 바로 지난주 네, 탄력면은 계속적으로 둔화됐다가 금요일에 이렇게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무거운 종목들, 그거는 추세 대응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해 후반이었죠. 네,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고점대를 연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쪽 아래쪽에 닿으면은 무조건 반등이 나오고요. 최근에도 그랬죠. 근데 이제 위쪽에 붙으면은 또 무조건 저항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영락없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금 추세 안쪽으로 회귀가 된 상황입니다만은, 아마도 추세 중간 정도의 가격,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거는 좀 긴 호흡에서 조정을 이용하면서 꾸준하게 관심을 두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다른 관심주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HPSP. 어찌 보면 온디바이스 AI와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다소간의 등락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이죠. 단기 바닥이죠. 지난 2월경이었습니다. 고점을 형성한 이후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가격 조정이에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이 있다면 그 뒤에 기간 조정이 따라오죠. 맞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하단은 확실합니다. 절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섹터 자체에 꾸준하게 이슈가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큰 틀에서 놓고 보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셔야겠죠. 이 상단을 넘어가느냐, 강한 거래량 수반과 함께 상단을 넘어가느냐,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공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눈여겨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 조정 국면 아니겠습니까? 비중은 네, 5% 정도로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는 역시나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그 섹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전선, 또 전력 설비 이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필수라고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전기 먹는 하마라고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전기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내는 건데, 또 이 전력망,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그것도 노후화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내고 그걸로 지금 전력을 지금 옮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어찌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문제를 알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6년 동안 1,100조, 우리 돈 1,1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자금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또 미국,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막대한 규모 또 이런 투자들이 강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또 그렇죠 반도체, 배터리 1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전력 인프라도 키우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100조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네, 역시나 그 이쪽도 꾸준하게 봐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네, 첫 번째 일진전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원체 핫한 섹터였다 보니까 주가가 안 내려옵니다. 최근에는 역시나 그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제한적인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단에 갖다 놓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서는 장대 한번 한번 뽑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이 안 꺾였어요. 박스권 상단을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무난한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런 상승 과정을 보자니 역시나 네, 기관으로 하여금 수급이 뒷받침됩니다.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을 한 10% 정도로 하면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반도체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력 쪽 이쪽도 뭐 다음 주 또 무난한 흐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개를 들고 있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잠시 쉬어가지만 우리가 담아볼 만한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력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뭐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섹터 중에 하나로 전력 쪽을 꼽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오셨던 김충성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과 전략 잘 메모를 해보셨다가요. 일주일 동안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민재 위원님 그리고 김충성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원하신다면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소중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 상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재 위원님께 1738님께서 삼보모터스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삼보모터스 5,7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요. 비중은 10%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삼보모터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손실권이실 것 같아요. 일단 하단 자리는 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낙폭을 좀 보이진 않을 거다라고 좀 안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큰 기대 수익률을 보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뉴스입니다. 뉴스만 떴다면 거의 종목들이 상한가, 즉 우량주로 돈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갈 곳 없는 돈들이 다 테마주로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보모터스도 이와 뭐 사실상 결을 같이 하죠. 지금 뉴스가 나올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횡보를 계속 거치고 있고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뭐 9월달, 8월달, 즉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 현재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 봤자 사실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거나 추세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상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을 받쳐주고 있는 거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일단 상승하더라도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 올라갔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음봉으로 굉장히 크게 빠지는 건 다 매도세가 워낙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5,700원대 매수가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고점보다도 더 위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 조금 보면서 나는 손실을 좀 줄이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고점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좀 줄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일 저항 큰 자리는 5,700원 위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항상 반드시 들어줄 거다.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매물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 수익보다는 매수가보다 약간 손실이더라도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삼보모터스 5,7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5,700원의 매수가가 지금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라갈 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가온 직수. 예, 가온칩스 매수가랑 비중도 여기 알려주시죠. 뭐야, 75,000원에 비중은 20%요. 예,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은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 이건 뭐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예, 저희 김충성 그래, 네, 내일 거기까지는 오겠는지 안 오겠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예, 매수가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김충성 네.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잘 쉬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네, 잘 쉬고 계시죠? 예, 예, 뭐 가온칩스를 한 75,000원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셨습니다. 뭐 저 위에서 매수하셨다면은 사실 걱정이 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뭐 어찌 보면은 최근에 매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가 한 달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보니까는 딱 그 바닥을 다지는 그 시점에 그 잡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뭐 이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보세요? 예, 네네네. 앞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 이슈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쪽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도 반도체 쪽이 계속적으로 약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와 좀 동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끝난 것은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딱 반등은 좀 일어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길게 보면 이거는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75,000원에 매수해서 좀 다운됐지만은 좀 내릴 만큼 다 내렸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봐야 네. 요 정도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가 지금 66,000원인데요. 조금 더 하회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을 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네, 이거는 그러면은 저기 네. 그러면 엊그저께는 저기 뭐야 71,000원까지 왔다가 그냥 또 밑에 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를 땐 또 그렇게 올라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내려오면은 더 좋은 가격이 오네. 이런 측면에서 한 65,000원 아래서는 분할 매수로서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 이상, 약 9만 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하니까 네, 그 정도 가격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무슨 네, 얘기요? 65,000원 하회하면은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예. 네, 9만 원 정도에 근접하면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이런 전략으로 가면 무난할 것 같아요. 예. 네네. 깔끔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가온칩스에 대한 고민 저희가 김충성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사실 끝난 건 아닌데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65,000원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에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미래컴퍼니 예. 39,000원에 7%요. 예, 미래컴퍼니 39,000원에 7%의 비중. 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아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못 모르고 했다가 이렇게 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연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안 되면 얼마 정도의 손절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맞춰야 되나 싶어서요. 예, 그럼 저희 김민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좀 꼼꼼하게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통화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종목 관련돼서 좀 진단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지금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좀 저점이 내려가면서 손실폭이 조금 더 커지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사실 손절을 좀 감행하시더라도 들어줬을 때는 좀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뭐 무조건적인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쨌든 보유 기간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유를 오래 하고 있는데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면 이거는 사실상 효율성에 맞지가 않는데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은데 보유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충은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유 기간이 긴다라고 할지라도 수익권을 보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주가를 길게 놓고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가격대는 33,3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33,300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에는 항상 33,300원대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위로 통통 튕겼던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내려간 다음부터는 33,300원대가 계속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 물려있는 투자들이 3만원대만 넘어오게 됐을 때 계속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왜? 제일 저점이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샀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도 무려 거래량도 제법 나왔었고 한 3, 4개월 횡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결국 못하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과대낙폭에 따른 메리트 때문에 반등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지금 쉽지 않아 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기보다는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코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라는 게 있고 기업 가치라는 게 있어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은 꾸준히 나올 건데 최대 목표치를 그냥 3만 원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손실이 39,000원이면 여전히 크겠지만 지금은 손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낫다는 관점이고요. 3만 원대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어떤 뉴스가 있어야 이 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 물량을 소화할 만한 뉴스가 당장 잡히는 게 없는 만큼 3만 원대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 돈을 조금 활용하셔서 다른 쪽에서 수익으로 손실을 메꾸는 거. 즉 미래컴퍼니가 손실 없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종목 교체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네? 미래컴퍼니 저희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잠깐 정리를 드리면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추가 매수는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보통 진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33,300원대가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얘가 33,300원보다 평균 단가 밑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지만 내가 추가 매수해봤자 33,300원 위에 있으면 그냥 돈만 더 투입돼서 돈만 더 묶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33,000 밑에까지 내릴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도 사실상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겨우 7%의 자금을 빠져나오게 해서 돈을 더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현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다른 쪽 지금 최근에 테마주 뉴스 정도만 나와도 상한가씩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금은 그쪽에다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추천주 그 중에서 사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영일만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굉장히 괜찮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미래컴퍼니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에 또 공략주들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9936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LG 생활건강 4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가량 실려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김충성 의원님. 그러니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올랐죠. 물론 예. 이제 지난 한 5월까지만 본다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 이유가 관건이죠. 뭐 이 내려온 과정을 본다면 다른 종목들 분명히 더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어찌 보면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그 1분기 실출 이거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근데 2분기 수출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는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네, 뭐니 하더라도 LG 생활 건강이고, 또 이제 저 지금 자리에서 하단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3만 원이면은 한 이 정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할지 아닐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종목 자체만 놓고 보면 튼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옆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건데, 차라리 오르내리락 하다가 이 하단에 그 내리락하는 과정에서 이 저점을 뚫어버리면 또 밑으로 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노란다면은 네, 상단을 뚫어버리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는 제가 살짝 쳐드리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찌 보면은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돌파했다고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 이후에 눌림 과정에서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박스권 상단, 짧은 관점에서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보고 네, 돌파 여부를 체크한 이후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 또 매도 있습니다만은 또 기다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 되는, 주가의 방향을 확인해야 되는 이 과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튼실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한데 가장 낮은 가격대를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횡보세를 뚫어주는 그 시점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귀를 더 쫑긋 세워야 될 시간인데요. 공략주들 AS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들 점검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만나볼 테니까요. 공략주 AS 부터 저희 김민재 위원님께 들어볼게요. 지금 지난 종목 동방에 대한 AS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테마주에 집중을 하자라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량주가 지금 더 빠지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 나오면 계속 상승하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반도체에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한 20-30% 가까이 손실일 텐데, 테마주 똘똘한 애만 하나 잘 잡아도 이 손실을 한 번에 단기간에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은 동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뭐 영일만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었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송전, 원전, 화장품, 그리고 냉동김밥, 이러한 4월 달부터 지수 하락하면서 생성된 테마들이 모조리 조정받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늦게 생성된 테마가 영일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심지어 반등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테마를 잡고 싶다고 할 때 가장 효율성이 좋을 거다.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승한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급등을 하고 다시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받기 전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결국 사게 됐을 때에는 수익을 보시는데, 그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라 뉴스가 터졌을 때, 영일만 테마주가 터졌을 때 송전, 원전, 화장품, 뭐 기타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다른 섹터의 이 테마들이 모조리 조정을 받았어요. 수급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방의 지금 모습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현재 구간대에서는 잡아놓으시면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동방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공략주 AS 중앙에너비스도 저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저희 어떻게 좀 AS 받아볼까요?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영일만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에너비스 지금 기술적 분석상 보게 되면 영일만 테마 터졌을 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테마주는 재료가 소멸돼야 이 테마가 끝납니다. 현재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죠. 12월에 첫 시추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테마의 연속성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보를 하는 관점도 그렇고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잘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만 잠깐 다시 조금 더 확인해 드릴게요. 밑에 추세선을 지금 타고 아예 추세선 밑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잡았을 때 사실상 빠지기 힘들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공략주 AS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공략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마찬가지 저는 또 영일만을 가지고 왔어요. 앞에 세 가지 테마를 정해드렸었던 거는 원전은 조금 짧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주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영일만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밸브 차트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로 제일 높은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자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단 저항 자리가 여기고요.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자리가 계속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자리가 계속 같아요. 그 자리까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잡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워낙 강한 저항이었다 보니까 점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갭상승으로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로 가장 높은 지지라인에 와 있다는 거 모든 영일만 테마 지금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밸브 영일만 테마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볼 종목으로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충성 의원님은 저희가 AS 없이 오늘 첫 공략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친숙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또 앞서 제약바이오주 보자고 했잖아요. 예. 네, 그쪽에서 종목을 좀 결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뷰노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앞서 이슈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디가스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 FDA와 관련한 부분들도 기대감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바닥입니다. 네, 바닥에 있다는 것은 가격 매력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저가 매수에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래요. 네, 지난해 언제입니까 후반에 고점이 형성한 이후 내내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자리 잡은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박스권이 형성된 지점들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 또 최근에 있었던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 또 기관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죠.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되는 만큼 추가적인 슈팅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짧게 일단은 마디 가격인 3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28,000원 설정하겠습니다. 위든 아래든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금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노가 오늘의 첫 공략주였습니다. 김충성 위원님의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김민재 위원님 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무방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분위기 보니 이제 슬슬 다 왔나 봅니다라고 잡았고요. 항상 잊혀져 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곡소리가 날 때가 결국은 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밀고 있는 테마가 있어요. 즉 영일만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힘들 때가 항상 시점이 왔었고 느낌적으로 항상 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충성 의원님의 공개 방송 저희가 주제 들어보죠. 장이 좀 뒤숭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 또 김민재 위원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장이 매매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맥점에 있는 종목들 잘 선점해 놓으면 오래 걸리지 않고 정말 승산 있는 이런 싸움들을 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맥점에 있는 종목들 잘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분명 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시장 우리가 종목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왕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 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인사 받아봤고요. 자, 저희 토요일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 머니왕 2부 어김없이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